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다주택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 등의 누진세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제낀 것입니다. 그동안 집값 폭등의 주역이었던 다주택자에 대하여 주택수별, 금액대별 누진세를 본격 거론하였고, 임대주택 사업 특혜를 폐지하여 투기를 합법화하는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궐선거 대참패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대출 완화 등으로 무주택 서민을 2번 울렸는데 통쾌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상담 안에는 02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자, 전화 주십시오. 다주택 모든 세금, 누진세 언제 시행될까요? 드디어 다주택 누진세 터진다, 부동산 대폭등 휘몰아친다,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제가 집값 잡는 대책 4가지 내놨잖아요. 좀 이따 또 하겠지만 그동안에 25번은 쇼한 거야, 쇼. 오히려 집값을 띄우는 역할을 했죠. 여기 보세요, 불바다네요. 자, 진짜로 이제 대선 승리를 위해서 판도라의 상자를 꺼낸 것 같아요. 볼까요? 먼저 김두관 다주택 누진세 때린다. 여러분들 뉴스 검색해 보세요. 나옵니다. 집값 폭등에 지금 분노하는 무주택 서민들, 일반 서민들, 유주택자들도 화가 났어요. 너무 뛰니까. 못 잡으면, 만약에 집값 못 잡으면 20년 야당할 각오 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이번에 참패 20대가 돌아선 이유가 뭡니까? 집값이에요. 자, 여러분들 2030 못 잡고 무슨 놈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요? 민주당의 주력이 지금 젊은 층인데 완패당합니다. 만약 젊은 층 못 잡으면. 자,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자 세금 폭탄, 이걸 때려야 한다. 지금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사실상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어떤 투기적인 의미가 강한데 세금을 때리지 않고 있다. 제가 했던 것보다 한술 더 떴습니다. 보세요. 먼저 보유세, 종부세, 누진세를 때려라. 주택수별로 때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3주택하고 끝났어요. 왜 4주택, 5주택, 6주택은 안 하고 3주택에서 끝났을까요? 그 아주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월급 다 누진세예요. 5천만 원에서 끝납니까? 1억 더 내야 하고, 비율로도 2억은 더 내야 하고 3억은 더 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악질인 주택 가지고, 의식주 가지고 장난치는 이 세금에 대해서 3주택으로 끝나요? 말도 안 되죠. 4, 5, 6, 7, 8, 9 개수만큼, 또는 이제 개수만 따지면 싼 것도 있으니까 합계만큼 누진세 때려야죠. 지금 그걸 지적한 거예요. 주택수별, 주택금액별. 자, 이것만 있습니까? 양도세도 누진세로 때리라. 맞아요. 왜 2주택, 3주택만 갖고 늘어집니까?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야죠. 또 금액별로도. 자, 주택수별, 주택금액별. 이번에는 취득세, 누진세. 역시 마찬가지. 3주택 이후에 끝나요. 그게 다 이게 대책 마련하는 사람들이 무능해서 그래요. 무능해서. 주택수별, 주택금액대별 누진세를 때려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통쾌합니다. 임대사업 아직도 특혜 있어요. 세상에 임대주택 사업을 특혜준 김현미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임대주택 사업 특혜 이건 진작 폐지시켰어야 돼요. 자, 생계형도 있습니다. 생계형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종부세를 종부세, 임대주택 사업 이것도 똑같이 종부세 세금을 적용해라. 다주택자랑 똑같이 적용해라. 외국인 법인 매입을 엄격히, 이것도 지금 시원한 말을 했네요. 외국인 법인 오히려 역차별 아닙니까? 국민들이 봉이해요. 무리한 투자 증가, 30대 영끌 패닉바잉. 지금 30대 영끌 패닉바잉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이 영끌을 하고 있어요. 왜? 바로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지금 다 누가 한 말이냐면 김두관 의원이 한 말이에요, 이거. 근데 이게 일기 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그동안에는 이런 얘기 꺼낸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까지. 가끔 가다가 이제 이재명 지사가 가끔 꺼내긴 했는데, 일단 여당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공론화 될 것 같다는 거, 또 이번에 완화시키는 거 있죠. 대출이라든가 종부세 완화. 그거 이제 없었던 걸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집값 확실히 잡는 4가지 부동산 대책. 자, 제가 했던 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주택 누진세입니다.
취득, 보유, 양도에 대해서. 주택수 플러스 금액대. 그 다음에 갭 투자, 차익 환수. 비거주. 자, 여러분들 실거주 안 한 사람들은요,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금 40% 이러는데, 그게 어딨어요. 실거주 안 했으면 100% 끄집어내야 돼요. 물론 예외가 있겠죠. 예외는 봐주고. 투기성 차익 환수를 해야죠.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제. 왜 지금 강남 일부만 때립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뛰죠. 자, 수도권, 광역시 전체를 때려버려야죠. 그러다가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다시 또 원상복귀 시키면 되는 거고. 실거주를 의무화해야죠. 자, 공급 확대. 200만 신규 분양. 이제 3기 신도시나 추가 신도시 택지지구. 그리고 800만 채의 다주택 매물. 이걸 쏟아내게끔 만들어야 돼요. 서울 집값 3개월 연속 하락 추세 후 2주간 상승세를 지금 띠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원래 하향세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왠지 또 이렇게 찜찜해서 제가 또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은 했지만 아닌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하락을 했으면 마이너스로 됐을 텐데 안타깝게 또 2주간 상승했어요. 보자고요. 전국 3월 하락세 지속. 자, 5분이 초고가 전월 대비 3,043만 원 하락했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5분위는 제일 비싼 아파트 분위거든요. 20%. 자, 그 다음에 얘보다는 좀 낮지만 강남 서초 송파구 강남 3구가 하향세. 하락을 했다는 게 아니라 하향세였어요. 그 다음에 서울 3개월 연속 하락했댔죠. 그렇죠? 하향세. 경기 인천도 하향세. 광역시도 마찬가지로. 지방도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 다 하향세였어요. 그런데 아무튼 전세값도 5개월 연속 하향세. 아주 분위기 좋았었어요. 언제까지? 3월까지. 그러다가 이 4월달, 전국 4월달에 2주간 동안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봐야겠지만 이 추세라는 게 무시 못하거든요. 이 추세면 여름 폭등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5분이 초고가 2주간 연속 지금 확대하고 있고, 강남 서초 역시 거꾸로 올라가고 있고, 서울, 경기, 인천 역시 올라가고 있고, 광역시 지방도 다시 또 올라가고 있고, 지금 강남 뛰니까 다 뛰는 거야 이제. 재건축 수도권 상승 확대하고 있고. 안타깝게 3개월 연속 하향세를 띄었던 게 2주간 지금 4월 들어와서 올라가고 있어요. 안타깝죠. 자, 여러분들 부동산 4가지 규제 이거 꼭 아세요. 이걸 알아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부동산 실거주든 재테크든 못합니다. 부동산 규제는 4가지가 있어요. 자, 세금 규제, 대출 규제, 청약 규제, 거주 규제가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런데 이게 하락장에는 이제 상승장에는 강화돼요, 이게. 근데 하락장에는 완화되거나 없어져요. 근데 그걸 알아야 하는데 지금의 규제를 하락장에도 그대로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또 하락장에는 또 그 하락장의 규제를 계속 생각하니까 상승장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항상 바뀐다는 거. 먼저 세금 규제부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세금 규제잖아요. 근데 이게 상승장에는 강화돼요. 지금이 제일 강할 때야, 이 규제가. 하락세 때는 이게 싹 없어져요. 물론 완전히 없어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나중에 생겼던 것들은 상당히 완화가 되고 없어지는 것도 생기고. 자, 그 다음에 대출 규제, LTV, DTI, DSR 한도. 상승장에는 점점 강화되죠. 그래서 세금, 대출도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하락장에는 사실상 80~90% 다 나와요. 대출 규제 할 때가 어디 있어요? 집값 떨어지면 하우스푸어 생기고 나라 망하는데. 그 다음에 청약 규제. 이게 특히 문제야. 나 가점 얼마 안 되니까 무조건 패닉 바잉 해야 돼.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값이 2년 떨어지면요, 지금 60점대 가점이 20점대도 될 수가 있어요. 미분양도 될 수 있고 분양권 잡을 수도 있고. 여기 보세요. 청약 자격이 일단 완화돼요. 다 누구나 넣을 수 있어. 당해 지역이 어디 있어요? 전매 제한 6개월이나 1년을 확 풀려버려요. 대출 마음대로 해줄 거예요. 뭐 이자 후불제, 무이자. 역시 상승장 강화, 하락장에는 완화된다고요. 그 다음 마지막 거주 규제. 실거주라는 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실거주고, 투기과열,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상승장의 강화, 하락장의 완화. 자, 이 4가지 정말 중요한 얘기 제가 한 거예요. 자,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떨어지기 시작하면 규제가 서서히 완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3기 신도시 유력한 거 5곳을 뽑아드릴게요. 자, 꼭 잊지 마세요. 일단 김포시 고촌입니다. 여기 고촌 여기. 자, 가깝죠? 서울하고 붙었네요. 강서 인근인데 단점은 과밀화. 이 한강 신도시도 있고 또 앞에
또 신도시들이 있고 너무 좀 밀집 돼가지고 이 교통 문제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건 단점이에요. 하지만 상당히 유력한 곳이고 하남시 간북지구 보세요. 간북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붙었어요. 제1 외곽순환고속도로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그냥 서울하고 붙었죠. 근데 얘는 장점은 강남 생활권이에요. 탁월하죠. 오히려 가밀지구나 교산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과거에 무산된 경험이 있어요. 보금자리 주택 해가지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 보금자리 주택 비스름하게 했던 광명, 이번에 신도시 됐잖아요. 시흥하고 광명. 여기도 들 가능성이 커요. 그런 측면에서. 자, 고양시 대곡이라고 있습니다. GTX 권역인데 교통이 엄청 탁월해요. 여러 개가 뭉쳐있죠. 그런데 창릉 신도시하고 중북돼서 이게 좀 단점이라 선정이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유력하고. 고양시 화전. 이제 여기 바로 여기죠. 여기. 그 다음에 하나는 화전은 여기고. 교통 탁월하고 그린벨트. 화덕시 매송. 교통 개선. 그리고 서울하고 거리가 좀 멀다는 게 단점이에요. 교통은 많이 개선됐는데 화성인 여기 아니에요. 여기. 그죠? 너무 멀죠? 하지만 이 5곳이 3기 신도시 2차 후보지의 유력지다. 어디가 될까요? 자, 이제 서울과 전국 부동산 3개월 연속 하락. 보시면 수도권 내려가고 있죠. 서울 5대강시 내려갔죠. 지방만 좀 올라갔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전셋값도 여러분들 거의 5개월 이상 하락했어요. 여기 보세요. 11월부터 계속 하락. 수도권, 서울, 5대광역시, 지방까지 쭉 내려왔잖아요. 전셋값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 안타깝게 이제 4월 들어와서 2주 동안 지금 반등해버린 거야. 벌써 지난해 상승률 2배다. 시흥, 안산, 인천 집값도 들썩거려요. 특히 여기가 많이 뛰고 있네요. 시흥, 안산, 의왕 다 뛰고 있잖아요. 날짜별로. 서울서 집 사겠다 2주째 늘어났고 집값 상승 조짐. 여기 보시면 계속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2달 동안, 3달 동안 내려가다가 여기 보면 대전도 올라갔고 서울도 올라갔고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다 지금 꼬리를 이렇게 들었어요. 지방은 그나마 별로 아직 보합세인데 서울 중심으로 좀 충청권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 최근 3개월 동안에는 하향 흐름인데 최근 2주 동안은 다시 꺾였다. 상승으로.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2030 자, 영끌이죠. 재테크 수단이 뭐냐 여기 보시면 20대는요 주식을 제일 많이 합니다. 40%가. 그 다음에 암호화폐를 많이 해요. 30대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영끌하면 30대죠. 마찬가지로 주식도 상당히 많이 해요. 자, 그럼 여기 최고 2030 세대가 어디를 많이 매수했느냐 한 1년 동안 지역을 봤더니 서울이 연두색이고 경기도가 노란색이고 5대 광역시가 붉은색, 지방이 회색인데 무슨 색깔이 많아요? 그렇죠. 서울을 제일 압도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나마 영끌 잘한 것 같아요. 서울 중심으로 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아요. 서울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곳이 이제 비슷비슷한데 나머지는 노란색 경기도가 많죠. 그 다음에 붉은색 광역시 좀 있고 회색은 거의 안 보이네요. 아무튼 영끌 지역들 대부분이 서울이었다라는 거. 청약통장 가입자 2차 신규 택지 예상 지역. 가입자가 꾸준히 이번에 여러분들 20대 희망타운들 자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하고 공공 분양하다 보니까 쭉 늘어나고 있네요. 2,600만 명이나 돼요 무려. 그런데 여기 보세요. 2차 신규 택지 개발 김포, 고천, 하남, 간북 개발되나 이미 발표된 것 광명시흥 지방권은 부산 태조와 광주 산정. 자, 최대 2차 택지지구 이번에 이 중에서 발표될 텐데 14만 9천 가구가 발표된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11억 돌파했어요. 자, 문정부 들어와서 4년 동안 5억 줬어. 미치겠어요. 너무 많이 줬어요. 6억에서 11억. 이게 뭡니까? 그리고 경기도도 3억에서 5억대로 뛰었고 부산 2억대에서 3억대로 올라갔고 세종은 3억이 5억. 세종이 제일 많이 뛰었네요. 1년 동안 뛴 거. 1년 동안. 경기도도 많이 뛰었네요. 그렇지만 서울이 제일 많이 뛰었죠. 여기 보면 종부세 깎아주면 집값 잡히나요? 지금 시민단체 오히려 주거부동산 정책 후퇴했잖아요. 종부세 완화, 뭐 대출 완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없었던 일로 한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큽니다. 오히려 아까 김두관처럼 집값 잡을 대책을 내놔야지. 무슨 놈의 이렇게 왜 선거의 민심을 그대로 못 읽는지.
자유민주주의 모든 세금은 누진세가 기본이 되는데 오히려 의식주 가지고 투기를 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아 집값이 폭등한 것입니다. 누진세는 제가 계속 주장하였는데 김두관 의원을 시작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